고난도 1차로 도로,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도로인데요. 여기서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 정말 많죠. 오토바이도 다니고 차량들도 다니고, 앞차가 좀 천천히 가면 답답해서 추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이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고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해서 충격을 했던 그 승용차 차량을 가해자로 일단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바이 운전자 상당히 고소득이었어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어떻게 보면 취미를 즐기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고, 이 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이 됐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죠. 중앙선을 넘어서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차에 중간에 있던 다른 차가 또 추월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튀어나오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케이스였고요. 언뜻 보면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평가를 할 때는 그 중대과실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때에 이런 그 법규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됐느냐? 그렇죠, 그렇죠. 자, 중앙선 침범이라는 거는 대항에서 오는 차량에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중대과실로 의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는 같은 방향에서 같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온 차들끼리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교통법 10대 중대과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이 이제 이 사고에서는 네. 의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갓길에 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다녀야 되는 차들, 그런 도로들이 있잖아요. 좁은 도로들은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은 경우에 그러면 중앙선은 이미 차가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부딪혔다고 해도 이 중앙선 침범은 원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거 상당한 팁이네요. 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대항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이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거예요. 신호 위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신호 위반 사고가 되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호 위반 사고가 또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물고 그 사고에 대한 거는 그냥 사고 자체로 중대과실이 아닌 사고로 이제 그렇죠. 처리가 그러니까 예를 되는 들어서 그런 뭐 되는 거죠. 크게 다치지 않으면 10대 중대과실 아니라고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그렇죠. 네. 뭐 공소권 없으니까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을 넘어선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긴 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법 위반 사고가 되지는 않았고 다만 중대과실은 아니지만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형사 입건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운전자 앞에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격한 운전자 형사 입건돼서 또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소될 때까지,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분들하고. 그래서 공판이 열렸는데 공소가 제기된 지 한 3개월 남짓 흐른 시점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형사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사고 보면 관심이 있을 법한데요. 그럼 도대체 이 사고에서 그 자동차와 오토바이 간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되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 운전자분 편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제 앞에 튀어나오는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차량이 깜빡이를 켜긴 킵니다. 예, 깜빡이를 켜긴 켜는데 거의 한 번 깜빡일 때 바로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거로 과연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오토바이의 과실이 55% 그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45%.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과실이 더 많이 잡힌 거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오토바이가 뒤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를 봐야지만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추월을 할 때 뒤쪽에서 오토바이는 앞을 볼 수 중앙선을 있으니까. 넘어서 다른 차가 추월하고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할 때는 정면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토바이는 뒤쪽에서 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차가 들어오는 거를 미리 볼 수 있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토바이 쪽의 과실을 더 잡은 사건이었죠. 또 하나가 이 오토바이가 당시 거기에 있는 제한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20km 이상 위반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가만히 됐다고 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 하면 너무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지방도로 같은 데는 이제 바이크를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떼지어서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보면 뭐 앞에 이제 기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신호도 네. 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월을 할 때 앞에 차들이 만약 여러 대의 차량을 추월한다, 이거는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가해 운전자 형량,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덕분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는데요. 사실 사망사고 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쪽 책임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죠. 피해자 쪽에 과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바이크 너무나 위험한데 이 바이크 운전자분 고소득에 굉장히 좋은 직장, 정말 좋은 직업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오시던 분인데 한순간에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시게 된 겁니다. 아무리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좋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바이크를 운전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즐기는 것 존중하지만 그 속도로 인해서 본인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소중한 신체가 본인의 어떤 잘못됨으로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좀 타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아찔하고요. 예,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차다 생각하고 차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들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네. 신호 같은 거 전혀 안 지키시고 네. 아무리 급해도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네. 꼭 좀 명심했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범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